국가 기밀 유출의 주범,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대통령의 직감이 정확히 통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현장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좀 질책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김아연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1월에 팔레스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로 떠난다라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외교부는 거기 이제 분쟁 지역이니까 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5월 2일 얼마 전이죠. 5월 2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 지구로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분은. 그런데 가자지구 해양에서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납포가 되고 억류가 됐어요. 이스라엘 군이 우리 국민을 억류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활동가들을 억류시킨 그 장면을 또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렇게 억류할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 잡아가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한 선박들을 지금 납포하거나 지금 폭침시키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아현 양하고 김동현 군 두 명이 가자지구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일단 체포가 되었고요. 지금 법적 근거는 뭐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입니까? 이스라엘 영해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스라엘 영해로 가는 중이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가자지구를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야 돼요? 네, 그 근처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계속 이제 내 말은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없는 데잖아.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관할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침범했다고 한다고 체포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세요. 뭐 모르는 거예요.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있는데 얘기하세요. 뭐 여기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 지역에 대한 출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영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영토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군사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전하면 교전국끼리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관여할 거 아닌데 자원봉사 뭐 이런 거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바가 있고.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권고도 하고 했는데 뭐 정부의 방침이나 아니면 권고를 안 따른 거는 우리 내부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너무 비인도적이고. 뭐 전문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국민만큼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킨다는 의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뭔가 진짜 막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 뭐가 막 올라와. 네. 나 죽겠어 지금. 저도 그런데 사실은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누구랑 누가요? 개인적으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하고 네. 김진아 외교부 그 차관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좀 신중하게 보통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제 저는 저 국무회의 영상을 보면서 저거는 좀 왜 공수 위치가 바뀐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좀 이스라엘을
너무 좀 이해하고 네. 이스라엘 논리를 너무 좀 존중하고 네. 뭐 또 더 나아가 뭔가 좀 눈치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국민이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잡혀갔다는 게 핵심이거든. 그게 맞죠. 그것부터 일단 좀 빨리 해결해. 네.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한국에 와서 따로 또 관리하고. 그렇죠. 와, 나 막 진짜 소름 돋아. 막 올라와요 진짜. 오늘 예. 우리 국민 2명을 풀어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가 알렸죠. 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와. 일단은 우리 국민 안전은 확보가 됐습니다. 예.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갔냐?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다루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 권력을 국민 주권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성공해 갖고 있고요. 네. 이제 어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외교 권력도 한시 빨리 국민 주권화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외교 권력. 그 대통령이 그냥 간단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이 질문을 하는데 최고의 엘리트 외교관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못해요. 못해요. 예. 그럼 뭐냐 하면 이미 그들의 의식 세계가 전혀 다른 이해 권력 때문에 얽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그 사실을 인정한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바로 국민의 상식의 출발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스라엘 영해도 아닌데 우리 국민을 뭐 때문에 잡아가? 이게 근거가 국민들, 뭐냐? 이게 국민들의 맞아요. 상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존의 외교 엘리트들의 상식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맞아요. 뭐 하마스가 먼저 침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 네. 실질적인 통제를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등 이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제 대통령과 외교 엘리트가의 사고의 차이를 보면 이건 단순히 대통령이 앞서고 외교 관리를 뒤지는 차원이 아니고요. 네. 아예 결이 달라요. 맞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관점에 서서 외교를 풀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외교 문제는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국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외교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관료들은 전혀 안 해요. 맞아요. 자꾸 골방으로 가서 이야기하겠다잖아요. 네. 그거 보면 그냥 뒤에서 이야기해서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하고 합의하고 또 외교부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대사관에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계속 구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당장 침해당한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민 상식입니다. 정리가 된다. 와. 저 장면은 이 돈으로도 못 산다고 봐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지켜주겠네. 예.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어제 안도했잖아요. 눈물 나네 진짜. 제가 당국자였기 때문에. 당국자. 와, 나 눈물 나 진짜. 사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이렇게 완전히 공개하고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상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도 그 방송이 되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내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강력한 워딩으로 이스라엘에 경고해야 한다. 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들 납치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네. 4월 초에 그 이스라엘에서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듯이 이것이 당연히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가장 강력한 워딩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잡혀가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탄압받는 상황에서는 네타냐후 총리한테 그 딱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항의의 메시지였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뭐 순간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도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저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제 자신의 문제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앞에까지는 전 진짜 막 미친 너무 좋은데 네타냐후 관련해가지고 발언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어떤 제 사고를 통해서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야 이거 어떻게 해?
이스라엘하고 어디 뭐 이런 딱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야, 나도 이거 약수국의 DNA가 나도 모르게 이게 좀 장착되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결론은 풀어준 거 아닙니까? 풀어줬잖아요. 풀어줬죠. 예. 예. 그런 식으로의 것으로 작동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걸 보면서 같은 대한민국 언어를 쓰지만 외교의 문법, 외교의 관점이 너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 진짜. 그런 거 같네요. 대화 진짜. 자체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장면도 아주 재밌었는데 그게 외교 아까 뭐라고 했죠?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네. 외교도 국민주권화 시켜야 됩니다. 국민주권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는 극우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마저도 이번에 강하게 지금 규탄하고 대사를 초치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최욱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자세였다는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 맞아요. 네. 나도 모르게 내 네. 자신이 진짜 최욱이 잘 들어. 대한민국 국격 올라갔다. 그래. 미안. 나도 모르게 약간 쭈구리가 좀 있어 내 몸에. 자꾸 쭈구리. 약하다 이런 거 좀 버려요. 알았어. 예. 당당한 권리. 그쵸. 우리나라 국민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잡아갔어. 그렇지. 잘못됐잖아. 그렇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내가 왜 눈치 봤어? 맞죠? 사실은 우리나라 국격에 지금까지 걸맞지 않게 가자 지구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미국 편에 서 있었어요. 예. 그게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K컬처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국가의 외교는 사실상 참담할 정도로 질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걸 이번에 대통령이 한 번에 다시 우리가 세계 선진국으로서 세계의 바른 방향에 기여할 바를 정확히 정리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우리 국민을 지켜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좀 결산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걸림돌만 되는, 입만 사는 정말 나쁜 정치인들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풀려나기 전까지의 과정이야. 예. 그거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몇 개만. 장동혁 국힘 대표,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극렬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뭔데? 자, 그리고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 더 심각한 것은 선택적 정의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먼저 체포해야 한다. 그 뭔데 그래서 뭐가 달라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요. 뭔데? 서로 사전에 얘기했나? 제발 자중자애 하시라.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가장 먼저 발부돼야 할 체포영장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뭔데? 그래서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뭐 1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현상 변경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지들은 폐부를 찔렀다고 막 신났겠지. 정말 해악이 크다. 알았지? 예. 자, 여기서 아주 짧게만 우리 활동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는 어찌됐든 안전을 확보했으니까 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원 중에 몇 분이 이제 가신 건데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장문을 낸 게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노골적인 해상 테러 행위, 불법 해적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 활동가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한국 정부가 당장 나서야 한다. 활동가 김아현이 최소한의 국가 보호를 받기 위해 여권 효력을 지금이라도 복구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저는 이 활동가분들 저는 굉장히 고결하고 훌륭한 활동을 하시는 거고 생각도 너무너무 품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어찌됐든 이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까요? 그 평화 활동가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넓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군 기자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종군 기자들도 분쟁 지역이나 민간인 학살 같은 지역에 사실 법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일본에 이분들과 똑같은 활동을 하는 피스보트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피스보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이 민간인 단체들은 정부와 정부 간의 외교가 교착될 때
민간인 학살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분들은 사실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훌륭하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하죠. 네. 그분들은 어쩌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숙명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왜 가서 난리냐 법을 안 지키냐 그렇게까지만 비난하지 마시고 이 평화활동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 알맞는 활동을 하는 영역도 네. 인정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뭐 저는 뭐 예, 위대한데 네네. 체육이 닥쳐라. 네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런 거. 아니 왜냐면 이제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비용을 너무 많이 치러야 되니까 저는 거기에 조금 아니, 그런 생각을 대한민국- 좀 했는데 내 생각이 천박했던 것 뭔가 같아. 아니, 국민이라면 그래도 법을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지켜야 하다 보니까. 너도 아니 나라 여권법상 나라 네. 준비하고. 언론인들도 지금 다른 데 못 나가요. 갔다 오면 네. 바로 여권 안 나옵니다. 빨간 줄 긋고 그렇습니까? 네. 출국이 금지됩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인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분쟁 지역에 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권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생각이 너무 공익적이지 못했고 아니 천박하네요. 근데 그 부분은 논쟁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논쟁 영역입니다. 예, 왜냐하면 천박했어 내가.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분쟁 지역, 전쟁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취재를 하려 그래도 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요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그러면 사전 검열 아니냐, 그게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긴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갔다가 또 사고 나서 사망하거나 그러면 그건 국가 책임, 정부가 또 정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또 그냥 막 비자를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죠. 학자치고는 나랑 생각이 학자치고는 조금 배움이 부족합니다. 배움이 부족하다니. 학자치고는 실망이야. 나는 학자가 아니잖아. 실망이야 언제나. 언론 학자 아닙니까? 저 학자 아닙니다. 신뢰받는 언론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쩌다가 신뢰받는 그 랭크가 된 거지. 학자가 아니에요. 요즘 명예 박사도 많습니다. 네. 다른 측면이지만 이건 이제 평화적인 활동인 거 말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마치 그 용병 가듯이 돈 벌러 가는 한국인들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전쟁을 멈추는 데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어서 이렇게 단편적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것들을 좀 따져서 옳고 그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학자들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거의 제가 속된 표현으로 다구리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꺼지라는 의견만 꺼지라는 의견. 네. 저희 또 천박한 저희 인식 다시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서도 또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야, 큰일 났다. 야, 빨리 가야 돼. 야, 컨트롤을 해요, 빨리. 자, 그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 안에 우리 선박 26채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것도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선적인 유니버설 위노호. 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있는데 요게 이제 통과를 했어. 자,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란 측이요. 지난 18일 밤에 유니버설 위너호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쪽에서 먼저 알려오고 우리 정부가 관련해서 또 입장이 있던데요. 그 나무호 피격과 이제 연관된 해석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무호 피격과는 무관하다. 통행료 지불하지 않았고 미국과도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거 빨리 좀 해석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풀려났어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전에 중국 선박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지금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이 막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 선박을 통과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이란이 일본과 한국 선박을 통과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하고 연관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만의 무기 판매를 좀 보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있었고
그 시진핑 주석은 이란에 무기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 것들이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4일 날 다시 만날 때까지는 이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쓸 것이다라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네네. 이런 것의 지렛대로 인해서 지금 일본 선박이나 중국 선박, 그다음 한국 선박을 서로 이렇게 조금씩 내보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협상 국면에서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충분히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많이 빼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나무 때문이다. 아 그래요? 네, 그거 아니면 안 빼. 정부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나무 아니면 이거 이렇게 안 빼줍니다. 정부 입장 다시 올려라. 야, 다시 올려라. 바로 나무 비유가 무관하다. 이거 때문이다.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써야 돼. 그래요? 예. 이거는 100% 거의 뭐.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 계속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했는지 알고 있어 지금. 공개를 안 했을 뿐이야. 아 우리 정부는 알고 있어요. 이란 외에는 다른 주체가 없고 혹시 이란이 아니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비병자가 드론을 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는 야 나왔다 스모킹건 나왔는데 어떡할래? 어떡할래? 공개를 하지 않겠다. 이란 쪽에서는 자기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아니고 뭐 제3의 뭐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이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깃발 꽂기 작전한 거 아니냐? 예,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란 외무부에서. 그럼 네.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야 이거 빼. 이거 빼고 나머지 26개도 다 빼라. 다 빼면 우리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도 안 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근데 일광 선배, 우리는 이제 결국은 25척을 다 빼는 게 급선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빼는 게 급선무라면 방금 같은 그런 발언은 조금 삼가는 게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어떻게 보시냐고. 진실을 가리면 안 됩니다. 아 학자로서 진실이 더 중요해요. 최고의 언론 아닙니까 우리 신뢰받는 언론.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지금 드론 타격했던 것이 있었는데 드론이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타격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UAE 그 국방부에서 이것은 이라크에서 떴던 원전 드론이다 맞아요.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서 네. 지금 그렇게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는 없어요. 부분도 있다. 이라크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차피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는 누구 편이다? 이란. 아니에요. 그것도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란 손을 탄 그쵸. 피격이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풀어줬다고 보시는 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반정부 학자네. 반정부 학자. 반정부 학자. 네. 저는 반정부 학자의 반대입니다. 오히려 조영건 장관님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뭐 프랑스 배도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 나왔다는 소식 없고요. 따라서 프랑스도 피격당했는데 프랑스 배는 풀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 뭐야 일광 선배! 거기 2,000척이 갇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순번을 잘 받았냐고. 로또를 잘 뽑았나? 아 이거 프랑스는? 그건 모르죠. 나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우리가 한 번도 못 나왔잖아요. 네, 못 지금까지 나왔죠. 많은 배들이 나가서 100여 척이 더 나왔을 거죠. 한 번도 못 나가서 왜 우리가 이번에 나갔냐 이거예요. 그거 합리적 의심 들잖아요. 네. 계속 하시죠.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의 워딩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요. 일종의 긴장이 조금 느슨해지는 측면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이란과 미국으로부터 좀 더 협상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배가 나온 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배도 한꺼번에 많이 나온 것도 그런 이유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일광 선배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번 이 통과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통제가 느슨해지는 길로 갈 수 있을지 저는 그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딱 핵물질 그 남아 있는 440km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만 딱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슬슬 이렇게 개방하고 있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야 20년 정도 중지한다면 괜찮다 이런 말로 또 말도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종전안을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남아 있는 문제는 뭐냐? 그 440km에 대한 비축량이다.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선까지만 준다면 흐지부지 질이 좀 이렇게 질질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러니까 흐지부지라는 게 약간 좀 완화? 그래서 그러나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끝나지는 않고. 왜냐하면 9월 24일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이 또 열렸기 때문에 거기 때까지는 지렛대가 분명히 양쪽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협상 국면과 어쩌면 작은 공방전 정도는 있으면서 계속 협상 주도권은 가져가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이란 협상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발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측의 관점을 전달받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다. 현재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와 있는데 이것은 양국 간 메시지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란 자산 동결 문제와 해운을 겨냥한 방해 행위 중단은 처음부터 분명히 제기해온 요구다. 네. 여기에는 뭐 핵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 경제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화되고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튼 이란이 제일 원했잖아요. 일단 요거부터 해결하고 그러니까. 핵 협상 나중에 하자가 이제 항상 얘기해 왔던 건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정도 중단하면 괜찮다라는 워딩을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협상 국면에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그 이란 공격 보류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또 트럼프가 입장을 낸 게 있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란과 관련해 최종 단계에 있다. 어떻게 될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중간 선거 때문에 지금 전쟁 해결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모두가 중간 선거를 얘기하지만 나는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네. 자, 지금 협상 과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 중에 주목해 볼 게 하나 있는데 그동안 핵물질에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핵무기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물질에서 무기로 바뀌었어요? 무기로 바뀌었어요. 그 핵무기 반대는 이란도 사실상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하고도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미중 간에도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태도가 핵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협상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란은 이제 핵무기 절대 갖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이거는 이제 가능하잖아요. 이건 가능하죠. 그렇게 가면 돼. 이제 다 됐다. 끝나나 보네. 참 길었다. 오래 걸렸다. 고생했어. 진짜. 저게 순진하세요. 반대쪽 얘기도 들으셔야지. 아니 또 뭐 네타냐후 얘기도 그거는 듣는 거 아니에요? 낙관적인 얘기들만 그래요? 하는 거 너무 네. 낙관적이죠. 죄송해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과 관련해서 얘기가 없잖아요. 네, 없어요. 이란은 지금 우라늄 농축된 거 러시아한테만 지금 반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는 미국한테 내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 아직 해결 안 됐고요. 맞아요. 우라늄 농축 20년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거 20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그다음 뭐 15년 줄여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핵시설 폐기하라 그러는데 이란 쪽 핵시설 폐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말까지 계속 긴장 상태 유지하시고 이게 하시라고요? 예, 긴장 상태 유지해야죠. 아니 지금 트럼프한테 지금 이 메시지 던진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트럼프도 긴장 상태 유지해야죠.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만약 안 됐을 경우 무력 충돌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의하는데 무력 충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면적 성격의 무력 충돌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예전에 고지전 얘기 많이 했는데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때리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 때리는 것은 다음 협상을 위한 공방전이지 완전히 이 협상이 깨지고 처음 전쟁하듯이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주말까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만약 이란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안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란은 입장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뭐 핵무기 안 만든다? 그건 이미 원칙적으로 다 이란 한 번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선언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라늄 농축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농축 중단 언제 몇 년 동안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 얘기가 안 나오면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시진핑 푸틴 만남 혹시 뭐 의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짧게만 좀 짚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반대 전선을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했고요. 다극화 다자주의를 확실히 추구하겠다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선언적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시킨 것은 에너지 수급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이란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지금 여전히 에너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하고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에너지를 사고 팔고 하겠다라는 합의를 봐서 러시아로서는 큰 소득을 얻은 거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시베리아 힘2 송유관 문제, 네네네. 이건 훨씬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우리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왜 트럼프는 두 사람 만나면 좋아 뭐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늘 트럼프는 강대국끼리 뭘 하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침을 뱉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못하는 거야. 야, 중국은 너무 자신감 생긴 거 아니야, 중국? 꼭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안 좋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끝나고 이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였는데 그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그 푸틴을 만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은 네. 사실 우리가 원했던 북미 관계 개선으로 나오는 것보다 북중러 연합이 강화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그치. 그건 안 좋아. 예, 그래서 이 전략적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깨나갈 것인지 우리의 입장과 대책도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북미 관계에서 개선보다는 당연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북미부터 먼저 만났으면 좀 괜찮은데. 저희가 원했던 거는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러 가기를 너무 원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중국을 만나는 거는 그거는 네. 괜찮은데. 이거 좀 큰일 났네. 이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엊그제 제가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중국과 북한이 쳐다보고 있다고 한 이유도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이 한일 정상회담이 거론되기 시작할 때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과 삼각연대 쪽으로 붙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북한과 밀착하겠다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외교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큰 과제가 곧 떨어집니다. 뭐 맨날 어려운 문제가 생겨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교가 2차 방정식에서 다차 방정식을 놓고 이 일을 했을 때 그 다음 다른 국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피고 해야 되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은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거의 온 에너지를 다 쏟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이 파트너가 안 되면 북한을 파트너로 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문제가 또 놓여져 있네요.